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주차가 됐네요. 나머지 4주차도, 4주 동안도 오늘 포함하면 5주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내용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일단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인데요. 원래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각 동그라미가 이제 노드 혹은 뉴런이라는 것으로 보통 불려지는데요. 이와 같이 원래의 뉴럴 네트워크는 모든 뉴런들이 이런 식으로 다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런도 다음에 모든 뉴런들과 연결이 돼 있고, 이 뉴런도 그 다음 계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전 레이어의 뉴런과 그 다음 뉴런 사이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즉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제 신경망의 입력값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지 데이터는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즉, 특정 픽셀 주변의 정보들이랑 관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정보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원래의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가 고안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한글로는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올 경우에 그리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앵무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입력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5 곱하기 5짜리의 픽셀 값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사실 절대로 이거는 5 곱하기 5짜리 픽셀이 아니지만, 픽셀 값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근데 이 이미지를 신경망에 입력으로 넣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픽셀 값들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이어붙인다는 게 1, 2, 3, 4, 5 다음에 그 다음 6, 7, 8, 9, 10 그 다음에 이렇게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21, 22, 23, 24, 25까지 이렇게 쭉쭉 연결시켜 놓은 이런 식으로 벡터 이게 행렬이 아닌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픽셀 값이 이렇게 입력층에 각각의 뉴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x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x1이 되고, x2, x3, x4, x5 이런 식으로 해서 x25까지가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넣어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신경망에서 입력값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신경망은 그 모든 뉴런에 가중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뉴런 값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든 뉴런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다 각각 곱해져서 하나의 결과값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가중치와 그 앞에 모든 뉴런이 각각 곱해져서 또 다른 결과값도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층의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즉 모든 픽셀의 정보를 엮어서 모든 픽셀의 정보를 엮어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1번 픽셀이랑 이 18번 픽셀이 과연 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둘을 엮어서 특징을 추출했을 때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를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앵무새, 뭐 여기 나무까지, 그리고 배경인 이 풀숲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앵무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앵무새가 있는 픽셀인 이제 4, 5, 4, 5, 7, 8, 9, 10, 12, 13, 14, 17, 18, 19, 22, 23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이미지를 변형하고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 2차원의 이미지 데이터에서 높이 그리고 넓이 방향으로 이런 2차원적으로 가지는 정보를 공간 정보, 스페셜한 정보라고 하고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 값을 한 번에 보고 그것을 연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다 조금 더 지역적인, 좀 로컬한 정보씩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연결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 강의에 저희는 컨볼루션 연산을 배웠는데요.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을 하면은 2차원 이미지에서 2차원 함수를 적용해서 이를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해당 값을 새로운 2차원의 또 데이터로 이거에 대한 값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값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뭐 약간 이런 식의 형태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해당 값을 이렇게 새로운 2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해서 신경망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컨볼루션 연산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한 연산인 그 필터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의 필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을 O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더하기 w2 그리고 여기 x3니까 x3 w3 그 다음에 여기는 x6니까 x6에다가 w4 더하기 여기는 x7이니까 x7이랑 w5가 더해지고 곱해지고 여기는 8 w6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x13이니까 x13 곱하기 w9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결과값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값은 이제 이거를 슬라이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한 결과가 x2에다가 w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x3에다가 w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x4에다가 w3이 더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x14에다가 w9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출하면은 O1이랑 O2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를 신경망 구성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됩니다. 그래서 x1에다가 이게 이제 w1, w2, w3, w4, w5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원래 기존의 신경망에는 여기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 그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일부 값만 여기에 해당하는 일부의 값만 가중치가 곱해져서 결과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W1, W2, W3, W4 얘도 똑같은 필터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얘랑 다 같은 가중치에 조금씩 다른 위치의 x의 일부 값에 곱해져서 결과값을 계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아까 보여드린 기존의 2계층짜리의 신경망을 컨볼루셔널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나타낸다면, 아마도 이거는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 x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2계층짜리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뭐, 이게 출력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뭐 이 수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겠지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부의 값만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필터를 적용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듬성듬성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기가 어려운데.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신경망에서는 이 O1을 계산할 때 모든 뉴런에 적용되는 이 가중치 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O2를 계산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가중치 값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원래 지난번에 그 가중치를 이렇게 신경망을 표현해낼 때 W 막 11, W 12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첫 번째 뉴런으로 가는 가중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가중치,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표현할 만큼, 그 첫 번째 결과값에 사용이 되는 이 모든 뉴런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여기 두 번째 결과값에 사용이 되는 곱해지는 가중치 값이 그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얘는 2, 1, 얘는 2,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x2라고 하면. 근데 이제 CNN에서는 이 O1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필터의 가중치랑 이 O2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필터의 가중치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필터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계산을 해왔기 때문이죠. 결과값을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가중치랑 곱해지는 이런 뉴런의 수도 적고, 모든 뉴런에 대해서 곱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되는 가중치의 수도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이 콘볼루션 연산을 할 때 필요한 그 신경망의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지엽적인 정보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그 컴퓨터 비전에서 특징을 추출을 해서 이미지를 인식할 때 추출된 특징이 이미지가 조금만 변해도 뭐 예를 들면 이미지가 회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크기가 조금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도가 조금 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조금만 변해도 그 여전히 동일한 특징으로 추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신경망에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조금 변해도 여전히 비슷하게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추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이게는 아까의 그 앵무새 그림이고 여기서 약간 앵무새가 왼쪽으로 이동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의 신경망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신경망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한 값은 다음과 같고 이거의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한 값은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벡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값의 벡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순서로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5 다음에 6이 가죠. 근데 5는 되게 밝은 값이었다가 6은 이제 또 어두운 값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5가 어두운 값이었다가 6에서 매우 밝은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순서인
그러니까 여기 1과 여기 1을 비교하고 여기 2와 여기 1을 비교해도 전혀 다른 값으로 이 픽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신경망에서는 이 모든 픽셀 값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연산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이미지를 고려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변했으니까 기존의 신경망에서는 두 이미지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이런 쉐입, 이 높이랑 너비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무시를 하고 모든 입력 데이터를 같은 차원의 이런 1차원의 뉴런으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어떻게 보면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 형태에 담긴 정보를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그 CNN에서는 이제 글이 크지 않은 뭐 이 정도나 그리고 3 곱하기 3짜리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연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분 정보가 같다면 얘랑 얘랑은 사실 똑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부분 정보가 같다면 비슷한 이미지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컨볼루션 연산 결과 원래 데이터에 쉐입을 유지한 채로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하면 원래의 데이터 형태가 약간 유지되어서 연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쉐입을 유지를 한 채로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제 입력 데이터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될 때 CNN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CN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NN은 보통 세 개의 중요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랑 그리고 풀링 레이어랑 그리고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퍼 10이라는 유명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위한 그것을 적용한 그런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이퍼10의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 사이퍼10 데이터셋은 오픈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에 사용하는 모델의 학습을 위해 조금 정형화되어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물체가 되게 정감돼 있고 그리고 크기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그 이미지를 좀 잘 처리를 한 그런 오픈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뭐 에어플레인, 오토모바일, 월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에너지의 집합이 됩니다. 클래스당 총 6,0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6,000개의 이미지는 트레이닝 셋을 위해서 제공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000개는 테스트 셋을 위해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이미지가 32 곱하기 3, 32 곱하기 32짜리의 컬러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RGB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그 채널 값은 아마 3이 되기 때문에 총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사이퍼10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으면 10개의 클래스 중에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거 인풋 데이터, 그리고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리고 이런 렐루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풀링 레이어, 그리고 FC 레이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자면 먼저 인풋은 이제 뭐 너비, 높이, 그리고 채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RGB 컬러 이미지의 경우 채널은 3이 되기 때문에 사이퍼10의 이미지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의 그런 볼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인풋에
그러니까 국소적인 영역에 연결되는 뉴런들의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연산은 가중치와 인풋 그런 크기, 인풋에 연결이 되는 작은 영역 사이의 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시에서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12개의 필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 연산한 결과가 32 곱하기 32 곱하기 12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렐로 레이어는 그 활성화 함수인데 이거는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그런 엘리멘트 와이즈한 연산으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할 것입니다.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렐루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해도 이거의 볼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2 곱하기 32 곱하기 12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는 이제 너비와 높이의 그 공간적인 차원에 따라서 다운 샘플링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결과는 16 곱하기 16 곱하기 12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씩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FC 레이어는 클래스 스코어스를 계산을 하게 될 것인데 최종적으로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클래스의 수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10개의 클래스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0짜리의 형태가 최종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개만큼 그 클래스의 스코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FC 레이어는 이제 이름에서 이 FC가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되는데 이 이름처럼 이 각 뉴런은 그 기존의 신경망에서처럼 이전 계층에서의 결과와 모든 값을 그 각 뉴런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그 원래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어 계층들을 통과해서 원래 픽셀 값부터 최종 클래스 스코어까지 변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몇몇 레이어들은 파라미터를 포함을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라미터를 포함한다는 게 그 학습이 가능한 값을 이제 그 모델의 가중치 같은 것들이 파라미터가 되는데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FC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 그 볼륨에서의 그런 액티베이션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들의 함수인 변형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렐루나 이제 풀링 같은 레이어는 고정된 함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콤브 레이어나 이제 FC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값이 있으니까 그 정답값과 이 클래스 스코어 값이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가능하니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가 콤브 레이어, 그리고 풀링 레이어, 그리고 FC 레이어가 되어 있고 이거는 가장 진짜 그냥 완전 간단한 형태의 콤블렛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보통 이렇게 하나로는 그 이런 식으로 하나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렐루, 컨볼루션 레이어, 렐루, 그리고 중간중간에 풀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다시 렐루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통해서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어떤 스코어 점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각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듯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계산이 되고 이는 이 입력 데이터 중에서 필터에 적용되는 부분이랑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X1, X2, X3, 그리고 X6, X7, X8, X13, X12, 아니죠. X11, X12, X13. 이 부분이랑 이 가중치 W1, W2, W3부터 W9까지가 어떻게 보면 선형 곱이 이런 식으로 그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앞에서 봤던 그 신경망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수식으로 사실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이 X의 영역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 적용이 되고 그 W 또한 이 필터의 크기만큼만 그 이루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 마지막 부분에까지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한 결과 처음에는 여기는 여값이 여기에 이 부분에 필터링을 적용을 해보면 뭐 이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필터를 적용을 해보면 이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끝까지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값이 이 값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총 이러한 아웃풋을 얻게 되는데 이 결과를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그 입출력 데이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포함해서 이러한 값들을 피처 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인풋 피처 맵, 그리고 출력 데이터를 아웃풋 피처 맵이라고도 합니다.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또 다른 필터로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되면은 이건 아까는 파란색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연두색, 이 가중치의 어떤 각각의 원소값들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다른 필터를 적용을 해서 또 다른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그 필터를 여러 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쌓여서 어떤 채널을 가지게 되는 이런 3차원짜리 여기가 이제 이 각각의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쌓여서 어떤 두께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차원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2차원이었는데.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는 이제 다음과 같게 되는데요. 이제 필터의 채널은 그 입력 데이터랑 동일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필터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필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필터는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의 필터는 그 다음 채널의 인풋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의 필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인풋 데이터의 채널과 그 필터의 채널 사이즈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채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를 여러 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채널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쌓여서 그 어떤 깊이를 가지게 되고 이게 이제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 아웃풋의 채널은 필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채널과 그 필터의 채널이 똑같고 그리고 필터의 개수가 아웃풋의 채널이 됩니다. 근데 이때 필터는 그 높이와 너비에 대한 2차원 공간에서는 로컬한 정보를 뽑아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이제 깊이에 대한 공간에서는 이제 기존의 신경망처럼 모든 정보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채널의 필터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봤던 모든 원래의 신경망처럼 그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완전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뎁스라고 보면 이 깊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로컬한 정보만을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로컬한 정보만을 뽑게 되고요. 그래서 총 가중치의 개수는 필터 개수, 그리고 그 곱하기 필터 높이, 그리고 필터 너비, 그리고 그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 이런 식으로 이거 곱해서 총 가중치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어스의 개수가 있는데, 이 바이어스가 하나의 필터에 하나의 값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여기 인풋에 뭐 이 필터 인풋에서 이 필터 크기만큼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가 이제 연산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 하나의 바이어스가 이 모든 값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하나의 바이어스가 이 모든 값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터당 하나의 바이어스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필터의 개수만큼의 바이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본 컨볼루션 연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본 그 컨볼루션 연산인데, 이 컨볼루션 연산에 이거를 적용한 결과가 입력 데이터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입력 데이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을 5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값 2, 여기에 대한 결과값, 여기에 대한 거가 3,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총 9개의 필터의 값이 나오겠죠. 아, 필터 값이 아니라 9개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1 곱하기 1짜리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그 입력 데이터의 주변을 그러니까 특정 값으로 이런 식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0을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제 그거를 제로 패딩이라고 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 주변의 값을 채우게 되는 그런 패딩도 있습니다. 이게 1이면은 여기도 1, 여기 2, 3, 4, 5, 6,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거의 중간값이었나? 아무튼 이거랑 가까운 값을 여기다가 넣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패딩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로 패딩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딩이라고 하게 되는데 합성곱 연산에서 매우 자주 이용하는 기법이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폭 1짜리 패딩인데 그래서 폭 1짜리 패딩이라고 하면은 입력 데이터에 이런 사방에 그 하나짜리 픽셀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딩의 폭이 2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패딩을 하나 지금 적용을 했을 때 정말 크게 안 줄어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똑같이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지금 5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도 5번씩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5가 되니까 총 5가 될 것이고 여기에도 똑같이 패딩 1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도 똑같은 크기의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출력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입력 데이터의 이런 공간적 크기를 고정한 채로 다음 계층에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이제 위치의 간격을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 윈도우를 이 필터를 한 칸씩만 이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한 칸씩만 이동 안 시키고 2칸씩 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한 번에 이동하는 그런 간격을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본 얘들은 모두 스트라이드가 1이었고, 이제 스트라이드 2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2칸 뛰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도 2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크기가 작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력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반면에 패딩을 크게 하면은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입력의 크기를 이제 너비가 W1 그리고 높이가 H1 그리고 채널의 크기를 D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필터의 개수를 K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F라고 하고 필터의 크기가 F라고 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레스, 그 패딩을 지금 제로 패딩이라고 적용을 할 때, 그 패딩 정도를 P라고 했을 때, 출력 크기는, 출력의 너비는 이렇게 같고, 높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채널 개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식이 도출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 필터의 크기랑, 그러니까 원래 입력의 크기, 그리고 필터의 크기, 그리고 패딩 크기,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달라지게 된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봤던 패딩을 적용하지 않고 스트라이드가 1인 그런 완전 기본적인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거에다가 그 출력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3 곱하기 3짜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3 곱하기 3짜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필터가 처음에는 여기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한 칸씩 가게 되죠? 그럼 한 칸씩 갈 수 있는 게 한 번 갈 수 있고 한 번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 그 전체 크기가 5인데 5에서 한 번씩 이동을 할 거니까 거기서 그 필터의 크기를 뺀 만큼인 2, 5 빼기 3이 즉 2잖아요. 두 칸씩 더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원래의 너비에서 그러니까 원래 입력의 크기에서 필터 값을 뺀 거가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패딩이 적용돼 있지 않을까 0이고 스트라이드 0이니까 그냥 네, 2번 갈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값에서 또 한 번 출력값이 나오니까 더하기 1 해서 5 빼기 3 더하기 1로 해서 3 곱하기 3짜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패딩을 하나를 입력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의 출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패딩을 하나를 적용을 해보면은 그 입력의 크기가 그 패딩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옆, 위, 아래 다 적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옆으로 하나씩 더 붙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입력값의 이 너비가 W1이라고 했으니까 W1에다가 그 패딩이 1이니까 그 패딩을 양옆 적용하니까 패딩을 2번.
두 번 적용한 이러한 EP가 이제 이게 입력 데이터의 새로운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 필터의 크기가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 더 갈 수 있고 얘 자체에서도 출력값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빼기 3 더하기 1로 해서 이게 지금 5 더하기 2 빼기 3 1이니까 7 그다음 5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의 출력값이 5 곱하기 5짜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패딩을 두 번 적용을 하게 되면은 두 개 적용한 게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 다 있으니까 원래 입력의 크기에서 EP를 적용한 얘가 2고 여기에다가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 지금 5 더하기 9 9에서 3을 뺀 거에다가 더하기 1 한 다음에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7 곱하기 7짜리의 그런 아웃풋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까지 적용을 해본 것을 본다면은 먼저 아까 제로 패딩을 하나짜리를 해본 것에 그것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5 곱하기 5라고 했죠. 근데 이제 아까는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그 얘가 한 칸씩 이동을 하니까 그냥 전체 너비에서 그 필터의 크기를 빼고 더하기 1을 한다고 했는데 얘 이제 패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더하기 B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는 얘가 두 칸씩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얘는 한 칸씩 이동을 하겠지만 이제 얘가 갈 수 있는 칸이 어, 네 개가 아니라 그것의 절반밖에 못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그다음 두 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칸이 얘도 지금 얘가 세 개인데 얘가 세 칸을 가게 되면은 얘 다음이 하나, 둘, 셋. 얘가 하나, 둘, 셋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칸이 훨씬 간격이 아예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격을 나눠주는 것이어서 여기에다가 스트라이드를 나눠주고 그다음 이 자체의 그 크기 더하기 1을 해서 총 이런 식의 수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미지의 크기가 정사각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같다고 하면은 아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출력의 결과의 채널 값은 필터의 개수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네, 같기 때문에 이 채널의 개수는 K랑 같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식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분수값이 정수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정수로 안 나누어지긴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수식을 아예 그 구현을 할 때 저희가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이 수식을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정수로 안 나눠 떨어지면은 이게 아마 뭐 1점 얼마가 되면은 1점 얼마 더하기 1을 해서 그만큼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딱 떨어지도록 지정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까운 정수로 얘는 그냥 하나, 이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3차원 합성곱 연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랑 필터의 채널 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 반면 그 필터 자체의 크기는 여기는 지금 계속 제가 3 곱하기 3짜리를 예시로 들었는데 3 곱하기 3짜리가 아니어도 뭐 4 곱하기 4나 뭐 5 곱하기 5나 6 곱하기 6, 7 곱하기 7 다 상관없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필터의 크기를 설정을 할 때
필터가 이런 식으로 채널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채널에 대한 필터는 가중치가 다 달라도 된다고 하긴 했지만 그 각 채널의 필터의 크기가 다 다르면 안 됩니다. 제각각이면은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만큼인데 그 뒤에 거만 채널 그 필터의 크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수가 여러 개라도 그 형태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필터의 수를 여러 개 써서 어떤 출력값의 채널이 어떤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채널의 형태도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의 크기나 뭐 필터 개수, 아니면은 뭐 출력 크기, 아니면 패딩, 아니면 뭐 이런 스트레이트 값, 그리고 심지어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 개 쌓을지의 개수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파라미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 직접 정해주면서 조절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어떤 모델의 구조를 결정하는다고 볼 수가 있고, 여태까지 보완된 다양한 구조의 CNN 모델들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값들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조절을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좀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3차원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함으로써 이런 중간에 액티베이션 맵도 그 3차원으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블록 형태로, 그러니까 블록 형태로 연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먼저 일단 하나의 데이터라고 봤을 때 여기 n개의 데이터로 나와 있지만 하나의 데이터라고 봤을 때 뭐 채널 입력 데이터 높이 너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필터도 마찬가지로 필터 개수 FN개라고 봤을 때 필터의 개수를 채널 수 그리고 필터 높이 필터 너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네, 필터의 개수만큼의 채널 개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출력 데이터, 그러니까 출력의 크기는 아까 사용했던 수식의 결과처럼 어떤 출력의 높이, 너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편향값이 그 필터당 하나의 편향값이 더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총 필터의 개수만큼 구현이 되어 있는 편향값을 적용을 해서 최종의 출력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배치 크기 단위로 배치 연산을 위해서 여러 개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개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n의 차원이 하나 더 추가돼서 n이 적용이 되고, 이런 필터는 사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필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터의 크기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래서 출력 데이터의 크기에만 그 볼륨에만 이 n값이 추가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첫 번째 피처 맵에 이게 지금 5 곱하기 5짜리 필터라고 했을 때 이 5 곱하기 5짜리의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이것에 이러한 두 번째 피처 맵이 되고 이제 이것에 5 곱하기 5짜리의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세 번째 피처 맵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처 맵의 이 부분에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딩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한 값이 이 값이 되고 그 다음 이 값, 그 다음 이 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쭈르륵 해서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고 있게 되고 이 값, 네.
사실 이 값에 대해서 이 값 만들어지고 이 값에 대해서 이 값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값은 뭐 이 정도에 대한 그 필터 연산의 결과값이 이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연결 지어 보면은 이 세 번째 피처 맵에 이 점은 이 두 번째 피처 맵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피처 맵은 그 이 점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 점은 뭐이 정도가 반영이 돼, 이 정도가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 각각의 피처, 각각의 점에 대한 반영된 영역을 합쳐보면은 이것을 반영한 곳은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피처 맵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5 곱하기 5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4개 있으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해서 얘는 5니까 그래서 총 5 곱하기 5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 곱하기 5짜리 크기의 필터를 적용한 결과랑 어떻게 보면 이 5 곱하기 5짜리를 두 번 적용한 결과가 이 9 곱하기 9짜리 크기의 필터를 적용한 결과랑 같은 영역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공간적 정도를 리셉티브 리셉티브 필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음과 같이 7 곱하기 7짜리 필터를 한 번 적용한 결과랑 그리고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3번 적용한 것의 리셉티브 필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리셉티브 필드가 동일한데 근데 이제 다음에 두 이유 때문에 더 적은 필터를 여러 개 쌓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3 곱하기 이게 지금 채널이 C니까 곱하기 C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C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7C 제곱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C에다가 7 곱하기 7 곱하기 C를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9C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의 파라미터의 수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레이어를 여러 번 거치게 될 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적용할 때 이 중간에 렐루 함수가 적용이 되고 여기도 렐루 함수가 적용이 되고 여기도 렐루 함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렐루가 적용이 되게 되고 근데 렐루가 액티베이션 펑션이잖아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이유가 비선형성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는 렐루가 지금 한 번이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렐루를 3번 거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비선형성을 여러 번 주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력이 더 좋아진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적은 크기의 필터를 더 깊게 쌓는 것이 더 좋은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짜리 필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필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 필터는 짝수 곱하기 짝수계의 필터의 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홀수 곱하기 홀수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필터가 3 곱하기 3짜리 필터가 되기 때문에 얘를 여러 번 깊게 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의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모델이라는 되게 유명한 CNN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원리를 사용을 해서 되게 깊게 모델을 쌓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레즈넷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의 CNN 모델을 볼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3차원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까 계속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여기의 값이 13 곱하기 3이면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곱하고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곱하고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곱하고 이것을 다 모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그런 연산을 그냥 그대로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 이 경우에는 네, 이 연산을 그 다음 반복문에서 이런 식으로 연산하고 여기서 연산하고 여기서 연산하고 여기서 연산하는 거를 이 방향으로 반복문을 쌓고 이 방향으로 반복문 쌓고 이 방향으로 반복문을 한 번 더 쌓아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3번 쌓아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저희는 사실 행렬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행렬의 원소를 그냥 곱하고 더해서 각각의 값을 구한다는 것이 뭔가 행렬의 이점을 사용하지 못하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선형대수의 힘을 빌려서 연산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행렬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 실습을 할 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np.dat 그 numpy의 내적 함수 이 닷을 사용을 해서 아마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랑 가중치의 행렬곱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을 되게 쉽고 빠르게 계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산한 행렬곱 연산은 저희가 앞에서 계산한 게 이거잖아요. 이때 쉐입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행렬곱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W고 아마 이 순서가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가 이제 D 곱하기 1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N 곱하기 D 약간 이런 식으로 쉐입이 맞아서 바로 행렬곱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컨볼루션 연산은 필터의 크기가 입력에 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슬라이딩 하면서 연산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행렬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력 데이터랑 필터의 형태를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대로 이런 식으로 사실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형태로. 그 행렬곱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컨볼루션 연산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한 필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인풋이고, 이 인풋에다가 이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필터가 뭐 이 중에서 이 부분의 인풋에 이 필터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다 가져오면, 이것을 가져온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얘랑 곱해질 것이고, 얘랑 얘랑 곱해질 것이고, 얘랑 얘랑 곱해질 것이고, 얘랑 얘랑 곱해질 것이고, 얘랑 얘가 얘랑 곱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쭉쭉쭉 해서 얘랑 얘랑 곱해지겠죠. 뭐 얘가 다 안 채워놨는데, 2, 3, 5, 7, 8, 1, 2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까 봤던 그 앞에서 적용했던 이런 식으로 쉐입을 맞출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 그러면은 일단 필터를 이 지금 4 곱하기 4짜리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가 있겠죠? 8, 5, 8, 2, 4, 1, 3, 6, 2 이런 식으로 해서 7, 8, 1, 2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게 이제 5는 이 5라는 값은 1에 적용이 될 것이고 8이라는 값은 4에 적용이 되고 2는 5, 그다음 4는 8에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행렬곱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이유가 잠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아니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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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해져서 얘 형태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얘랑 얘랑 계산되는 부분을 여기로 두는 거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적용이 되는 게 1, 4, 5, 8, 2, 4, 땡땡땡에서 8, 0, 3,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끼리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1이랑 5랑 곱해지고 4랑 8을 곱해지는 거에 여기도 똑같이 구현되겠고 얘가 2랑 5랑 곱해지는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현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데이터니까 이제 이거를 아마 보통 이거를 이렇게 채널이 여러 개라고 하면은 이것도 채널이 여러 개라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얘에 적용이 되니까 이 다음 필터를 이 밑에다가 더 쌓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뒤에 채널은 이 뒤로 이렇게 조금 더 매우 길어지게 되는 형태로 이 x의 값이 적용이 되고 이것은 필터의 값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기존의 신경망은 그 전체 인풋에다가 그 전체 가중치를 곱했다면 저희는 한 번에 모든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전체 x라기보다는 그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 x 값으로 이 위치에다가 넣게 되고 거기에다가 필터 값의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늘어뜨려 놔서 곱하게 되는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필터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필터가 여러 개인데 똑같은 입력값에 대해 필터가 여러 개여도 똑같은 입력값에다가 계산이 되니까 얘, 얘 똑같이 어떤 필터가 있어도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필터가 뭐 필터가 지금 n개라고 하면은 fn개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쌓아서 얘가 이제 FN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쌓게 될 텐데, 이거 다음 이 똑같은 필터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조금씩 다른 입력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입력에 대해서 필터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필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산이 되겠죠? 그럼 이것에 대한 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늘여놔서 그게 이제 이 다음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이 뭐 이 부분에 대한 x 값이 요 여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값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x 값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여기는 어떤 크기가 되냐면 어 그러니까 출력값이 그러니까 OH, OW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OH 곱하기 OW 개수만큼 얘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이제 필터 개수만큼 필터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 개수 얘도 필터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 개수가 이 부분의 이 크기가 될 것이고 네 여기는 필터의 개수 이런 식의 행렬로 이 컨볼루션의 연산을 어떻게 보면 그 형태를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것을 형려급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거를 어떤 S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총 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이 부분의 개수가 총 S개라고 하면은 이게 이거에 대한 행렬곱의 연산 결과의 크기가 S 곱하기 FN이 되겠죠? S, FN 이런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S는 OH 곱하기 OW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러한 행렬을 다시 똑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그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이러한 블록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다시 변형을 해줍니다. 이 S가 이 그 출력의 높이, 출력의 너비, 그리고 그 필터의 개수가 출력의 채널 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값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형태로 이러한 3차원 형태로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가 FN이 되겠고 OH, OW 이런 식으로 다시 이 행렬곱 연산의 결과를 그 리쉐이프 해주면서 그 형태를 다시 변환해 줍니다. 원래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곱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N의 아주 중요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제껏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콤브넷의 다른 중요한 레이어인 풀링 레이어랑 그리고 또 뭐죠 있죠? FC 레이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풀링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연속하는 그러한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 풀링 레이어를 주기적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그렇죠? 여기처럼 여기도 보시면은 그 컨볼 레이어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항상 적용을 해주고 비선형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풀링은 매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함수는 신경방에서 파라미터 수랑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처맵의 어떤 공간적인 크기를 점차적으로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풀링 레이어는 입력의
이제 모든 뎁스 값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연산이 됩니다. 독립적으로 연산이 된다는 게 여기서 사용되는 이 풀링 레이어라는 게 저희 앞에서는 뭐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는 어떤 입력 값이랑 동일한 그런 채널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채널 값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 풀링 레이어는 그냥 한 장짜리 채널이 없는 두께가 없는 한 장짜리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그냥 뭐 여기서 뭘 어떻게 연산했든지 상관없이 뒤에서 아예 각각 독립적으로 연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맥스 연산을 사용해서 공간적으로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제 풀링 레이어에 사실은 그 맥스 연산을 사용해서 풀링을 하는 맥스 풀링도 있고 그 대신에 평균값을 계산해서 풀링을 하는 에버리지 풀링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 맥스 풀링을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일단 값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이제 피처 맵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풀링을 여기다가 적용을 할게요. 이 첫 번째 채널에 대한 이 스페셜한 정보값이 이거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싱글 뎁스라는 게 뎁스 슬라이스라는 게 이 한 조각 한 장짜리의 그 이 높이랑 너비 부분이 이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맥스 풀링으로 2 곱하기 2짜리 크기에 그리고 스트라이드 이 형태의 필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2 곱하기 2짜리라고 했으니까 이 2 곱하기 2짜리만큼의 그 레이어를 씌워서 이 중에서 최대값이 지금 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의 결과값은 6이 되고 그다음 스트라이드 2니까 두 번 이동해서 그다음 여기에다가 똑같이 2 곱하기 2짜리 그 맥스 풀링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최대값이 8이 되니까 8이 되고 여기선 3이 되니까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4가 되는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머지 이 4분의 3이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고 얘도 버려지고 얘도 버려지고 얘도 버려져서 남게 되는 게 이제 2 곱하기 2 중에서 최대값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4라고 했으면은 2 곱하기 2짜리로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에는 224 곱하기 224짜리의 스페셜한 크기였으면 절반으로 줄어든 112 곱하기 112짜리로 줄어들게 됩니다. 채널 값은 채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연산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채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이제 이거에 각각에 적용되는 결과값이 맥스가 아니라 6이 아니라 이제 2 더하기 11이 뭐죠? 13? 13에다가 4 나눈 값이 여기다가 되겠죠? 평균값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개 중에 3개의 값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거를 왜 하게 되냐? 물론 공간적인 크기를 줄여서 효율적인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 맥스플링을 적용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이미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피처 값인데 그 피처가 사실 그 값이 크다는 게 어떠한 특정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은 부분은 배경화면이니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검해지잖아요. 픽셀 값이 0부터 255인데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이 되고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떠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큰 값만 남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떻게 보면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만 줄이고 특징을 여전히 남겨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값이 큰 게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맥스 풀링을 보통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연산을 효율적 스페셜한 정보를 줄임으로써 어떤 피처 맵의 크기를 줄이되 표현력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링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해야 될 별개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함수가. 그냥 무조건 뭐 얘에다가 가중치를 어떻게 곱하지, 어떤 가중치를 사용을 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물론 이거 어떤 필터의 개수랑 스트라이드를 적용해야 될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건 매개 변수가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이거는 매개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정하면은 그냥 바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서 큰 거, 여기서 큰 거, 여기서 큰 거, 여기서 큰 거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학습해야 될 매개 변수가 있는데 풀링 레이어는 학습해야 될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수가 변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방금 설명했듯이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 그대로 출력 데이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데요. 이제 입력 데이터가 조금 변해도 뭐 예를 들면은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돼도 여전히 여기서의 맥스 값이 6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잘한 값들이 사실 조금 변해도 뭐 사실 맥스만 안 변하면은 그 결과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요 레이어인 중 하나인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이 FC 레이어는 말 그대로 완전 연결되어 있는 계층입니다. 제 강의 맨 처음에 설명했던 기존의 신경망에서 사용된 그 계층이 FC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즉, 이 기존의 신경망은 모든 계층이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FC 레이어가 CNN에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CNN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잘 뽑아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처 정보를 가지고 n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n개의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는 저번에 봤던 그림인데 이게 그 특정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뭐 클래스가 지금 3개 cat, car, frog라고 했을 때 각각의 클래스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 준 게 이러한 클래스 스코어이라고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나타내서 그 최종적으로 n개의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n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는 클래스로 분류를 해내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조금 잘못된 가중치, 그러니까 가중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클래스 스코어가 최종적으로 많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는 클래스로 분류해내면 됩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차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즉 이 피처 맵의 값을 아까 피처 맵의 값이 뭐 앞에서 그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콤보 레이어 거치고 렐로 거치고 뭐 풀링 레이어 거치고 땡땡땡 해서 이제 FC 레이어로 마지막으로 온다고 했는데 여기로 건네오는 게 여기서는 사실 콤보 레이어를 적용을 했으니까 풀링 레이어는 무시한다고 하면은 어떤 결국에는 피처 맵의 결과가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얘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n개의 값으로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피처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물론 기존의 신경망인데, 뭐 이거의 CNN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의 모든 연결이 아니라 일부의 연결만 있는 그런 CNN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피처가 가지게 되고, 얘가 이제 그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가 클래스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각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n개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이 이 각각의 뉴런 값이 되고, 근데 이제 얘는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클래스를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피처를 보고 얘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피처의 일부분만 보고 사실 클래스를 결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그 피처의 모든 값과 이 n개의 출력 값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FC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꼭 FC 레이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콘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인풋 값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까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 그 컬러 값이니까 컬러 이미지여서 채널이 3으로 들어오고, 얘가 32, 32여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했고, 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이 12개가 필터의 개수, 지금 그러니까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친 결과가 이거니까 어떤 레이어의 결과가 출력값이 32 곱하기 32 곱하기 10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은 패딩이 아마 1이 적용이 되고 스트라이드가 아마 1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패딩이 1이 적용이 됐을 거고, 그리고 채널이 12개니까 그 필터의 개수가 12개일 것으로 저희가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렐루에서는 똑같이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 형태가 유지가 된다고 했고, 근데 풀링을 저희가 2 곱하기 2짜리 맥스 풀링에 스트라이드 2짜리를 보통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스페셜한 정보값이, 그러니까 스페셜한 부분이 크기가 그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2에서 16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낸 이 피처 맵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스가 지금 1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퍼 10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각각의 값이 어떤 뭐 가능성으로 얘가 10, 뭐 만약에 10, 뭐 5, 7.8,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클래스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 10자리, 크기가 10자리인 벡터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FC 레이어를 쓸 때는 사실은 그 가중치의 크기를 마음대로 저희가 그냥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의 크기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총 마지막으로 1 곱하기 1 곱하기 10짜리의 결과값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네, 오늘 배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훑어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CNN을 구성하는 주요 레이어랑 기본적인 CNN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CNN 모델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